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은 괜히 솔직했다는 순간입니다. 진심을 다 털어놓고 나니 그것이 칼이 되어 돌아온 경험. 믿었던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결국 그 비밀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내 마음이 산산이 조각난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심리학 교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숨겨야 할 5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솔직함이 미덕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다고 생각해서 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이 약점이 되어 나를 옭아매는 경우 그 순간부터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을 겁니다. 신뢰는 무너지고 내 마음은 스스로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사업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실 은행 대출도 연체될 뻔했어. 그는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 이야기는 지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거래처 귀에까지 들어갔고 사업은 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끙끙 앓을지언정. 그때 그렇게 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적은 언제나 경계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방심한 사이에 가장 깊숙한 내 이야기를 가져가고 그것을 무기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과잉 노출의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화살과 같다. 되돌릴 수 없고 그 화살은 언젠가 나를 향해 돌아온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관계를 깨뜨립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겁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아껴온 친구와 술자리에 앉아 가벼운 농담처럼 속마음을 흘렸습니다. 사실 내 아내와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내 마음은 늘 지쳐 있어. 그 말은 그 자리에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느낍니다. 내 삶의 가장 약한 고리가 내 입을 통해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심리학 교수들이 말하는 5가지. 이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켜라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 5가지를 숨길 줄 아는 사람은 적조차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인생의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5가지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모함이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숨길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를 오래 지킬 수 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을 삼키는 지혜가 곧 삶을 지키는 힘이다. 오늘은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숨겨야 하고 왜 숨겨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혜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일상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말을 숨기지 못했을 때 어떤 상처가 남는지,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문제는 솔직함을 잘못 사용했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친구니까 다 말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친구다. 그러나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숨겨야 할 것은 반드시 숨기고 거리를 지켜야만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노년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술잔을 기울이며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지요. 어느 날 남편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와 다툼이 잦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한 적도 있어. 그는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틀어졌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의 짐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 나를 옭아매는 쇠사슬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 교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숨겨야 할 5가지를 지켜라. 그것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직장 동료와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점심을 함께하고 서로의 취미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가정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빚이 많아. 내 월급의 절반은 집으로 들어가. 그래서 나는 늘 빠듯하게 살아. 그녀는 동료가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이야기는 상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가정 형편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실을 나누는 것이 언제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이 내 약점이 되어 나를 옭아매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언제나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울수록 때로는 내 삶을 어둡게도 만들지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친구라 해서 다 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모함이다. 둘째, 비밀은 털어놓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된다. 셋째, 진짜 지혜는 숨길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 교수가 말하는 숨겨야 할 5가지의 의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5가지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사례들만 보아도 이미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관계에서 무너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여성은 결국 직장에서 더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흘린 노인의 경우 평생의 친구와도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 것.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숨겨야 하는가? 심리학 교수들이 강조하는 5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숨김으로써 어떻게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다음 흐름에서는 또 다른 사례와 함께 이 5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숨기는 지혜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순간은 대부분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큰 배신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가 번지고
그것이 오해와 의심을 키우면서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한 노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과 늘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가끔은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젊을 때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이 있었단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참고 살았다. 그는 그 말이 인생의 솔직한 고백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마음속 깊은 불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순전히 의무감 때문이었나?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믿음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솔직함이 상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고백, 숨겨야 할 진실은 결국 관계를 위해 감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늘 성실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가볍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반쯤은 실수한 거야. 상사가 몰라서 다행이지. 그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며칠 뒤 상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중요한 자리에서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내뱉은 한마디, 흘려보낸 고백은 언제든 나를 공격하는 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사회적 자기 노출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친밀감을 높이고 싶어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지만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깎아내리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숨겨야 할 5가지는 단순히 개인의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 5가지는 관계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고 가장 쉽게 왜곡되어 돌아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흘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솔직함은 언제나 미덕이 아니다. 둘째, 숨기지 않으면 상처로 돌아온다. 셋째, 관계는 진실이 아니라 지혜로 지켜진다. 불교의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서 그릇을 채우기도 하고 집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우리가 털어놓은 말이 상대에게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말은 곧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실 겁니다. 숨겨야 할 5가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내 약점이며 내 상처이며 내 미래를 흔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철학자와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 왜 숨기는 것이 곧 지혜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히 지켜주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가 있는지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오래전 철학자들과 성현들이 반복해서 경고한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무겁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삼가며 필요한 말만 한다는 뜻입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기에 군자는 언제나 입을 다스렸습니다. 정약용 또한 말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은 곧 그 사람의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기둥이 삐뚤면 집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의 말이 가정을 흔들고 평생의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불교 경전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입은 3가지 독을 낳는다. 거짓말, 험담, 쓸데없는 말. 이 3가지가 결국 인간관계를 흐리고 삶을 괴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실하고 필요하고 때와 상황에 맞는 말만 하라는 뜻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은
진실이라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대가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은 두 번째 천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숨길 줄 아는 습관, 즉 절제를 습관화하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성품이 됩니다. 반대로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습관은 결국 인생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숨기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내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털어놓은 고백이 상대에게는 단순한 흉이 되고 소문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가려내고 때와 장소에 맞추어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둘째, 말은 필요할 때만, 상대가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꺼낸다. 셋째, 숨김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울타리다. 여러분, 철학자와 성현들이 왜 이렇게까지 말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관계가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다가오고 말로 멀어지며 말로 마음을 열고 말로 마음을 닫습니다. 숨겨야 할 5가지. 이제 우리는 그 5가지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인생을 지켜내는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심리학적 통찰과 노년의 삶에 이 지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감동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모든 진심이 반드시 존중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자아 보호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자아, 또 하나는 내 안 깊은 곳에 숨겨둔 사적 자아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잃으면 우리는 상처받거나 관계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이는 친구에게 자신의 가정사와 재정 상태를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그때는 진심이 통했다고 느끼지만 세월이 지나 관계가 틀어지면 그 말들이 흉기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약점을 들은 순간부터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가볍게 보거나 때로는 공격할 기회를 엿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취약성의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내 민낯을 너무 쉽게 드러냈을 때 상대가 그것을 약점으로 기억하는 현상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더 큰 고립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을 빌미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볍게 소비하는 사람, 심지어 뒤에서 비웃거나 여러분을 약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은 오히려 말수를 줄입니다. 모임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가 아니라 묵묵히 경청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짧은 말로 울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존중을 불러옵니다.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에너지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이 적절히 감추는 5가지는 바로 이 균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숨겨야 할 것을 숨기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때 인생은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노년에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모든 친구가 진정한 친구는 아니다. 둘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다. 셋째, 말은 적을수록 무겁고 적절히 숨긴 말은 오히려 관계를 지켜준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말과 비밀의 경계에서 인생의 무게를 배웁니다. 숨기는 5가지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낼 방패이자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이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5가지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과 따뜻한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숨겨야 할 5가지는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현실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이 5가지를 자연스럽게 지켜내려면 몇 가지 생활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호흡을 고르십시오.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면 숨기고 지켜야 할 것까지 내뱉습니다. 친구와 술자리에서 혹은 순간의 서운함에 휘둘릴 때 불필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충동적 발화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짧게 호흡을 가다듬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 특히 감정이 섞인 이야기는 바로 친구에게 털어놓지 말고 먼저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적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셋째, 신뢰의 범위를 좁히십시오.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두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배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깊은 관계가 여러분을 더 든든히 지켜줍니다. 넷째, 노코멘트의 힘을 배우십시오. 친구가 집요하게 묻거나 내가 꺼내기 힘든 주제를 건넬 때 억지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아무에게나 내주지 않겠다고. 인생의 경험은 모든 이와 공유해야 하는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고귀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함부로 내어주면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지키기 위해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말하기 전에 한 번 멈추고 글로 감정을 정리하고 신뢰의 대상을 좁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런 작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크게 싸우지 않고도 억지로 애쓰지 않고도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리학 교수의 시선으로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숨겨야 할 5가지 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사소한 것 같지만 이 5가지를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감정에 휘둘려 내뱉지 않는 지혜. 둘째, 누구에게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신뢰의 범위를 좁히는 선택. 셋째, 묻는다고 해서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침묵의 힘. 이 3가지 핵심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말과 침묵 사이에서 더 많은 후회를 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지고
괜히 숨기지 못해 신뢰를 잃고 괜히 정직을 착각해 자신을 소모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약용은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고 침묵은 언제든 말을 낳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오늘의 메시지를 가장 잘 담고 있습니다. 즉, 말은 언제든 절제해야 하고 침묵은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굳이 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은 미소로 넘기고 내 삶의 중요한 비밀은 끝까지 내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레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원수 같던 관계도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 지혜로운 인간관계는 크고 화려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절제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배운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경험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지켜낸 비밀 또는 후회했던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